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오늘 보고서를 쏟아내면서 일제히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이별합시다. 단기간에 쉽게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분석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번에는 보고서 제목을 보죠. 이마트 2023년 4분기 리뷰.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 희망회로는 이제 그만. 실적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알고 맞아도 아프다. 건설업 불확실성 제거 시까지 시계 제로, 와신상담, 가치의 훼손 등이 있네요. 도대체 이마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일단 실적이 안 좋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다들 적자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영업 적자가 무려 855억 원이나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른바 충격적인 적자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적자의 원인에 대해 IBK 투자증권은 연휴 시점 차이와 업황 부진에 따라 할인점 기여도가 큰 폭으로 낮아졌고 신세계건설 PF 충당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으며 이마트24의 부실점포 폐점에 따른 비용 발생과 점유율 유지를 위한 쓱닷컴의 적자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이마트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유통법 규제 완화로 주말 영업 제한이 풀렸는데요.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증권가는 실적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유통법 규제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다양한 대체 채널이 등장했고 소비 경기 회복을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며 할인점 외에 사업 부문의 경쟁력도 약해지고 있어서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영증권은 본업과 자회사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해서 지난해 실적은 이마트의 재무제표가 공시되기 시작한 1996년의 실적 이후 첫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로써 이마트 사업 전략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졌고 신뢰 회복을 위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적 하락이 곧 경쟁력 약화 때문이란 지적이 뼈를 때립니다. 이마트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전국구를 커버하는 오프라인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타 경쟁사들이 고정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폐점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증권가는 이마트 본업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다양한 사업 영역을 영위하는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번에는 잠깐 투자 의견을 보죠. 대신증권은 투자 의견을 시장 중립으로 하향했고요. 목표 주가는 16% 내려 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변경하며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하향했고요. 하나투자증권은 투자 의견 중립과 목표 주가 7만 7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된 가장 큰 원인은 자회사 실적입니다. 대신증권은 올해 신세계건설 미분양 채권 회수가 올해 실적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난해 건설 영업적자 1,87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2022년에 120억 원의 적자와 비교해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삼성증권도 신세계건설을 최대 리스크로 지적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이전 전망 대비 35% 하향 조정했고요. 이는 대부분 신세계건설의 실적 전망 변경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건설로 인해 실적 가시성이 극도로 낮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잠깐 이마트의 사업 구조를 확인하죠. 국내 1위 할인점 회사인 이마트는 최근 복합 쇼핑몰과 전문점을 내세우며 새로운 포맷의 유통사업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2019년 3월에는 신세계와의 온라인 사업부문 합병법인 쓱닷컴을 출범했습니다. 연결 자회사로 조선호텔, 프라퍼티, 이마트24 등이 있죠. 사업 확대 부문에 있어서는 흠잡을 게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는 온라인 부문의 실적을 볼까요? 온라인 계열사는 쓱닷컴과 지마켓이 있습니다. 양사의 합산 영업 적자는 382억 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적자 폭이 소폭 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전분기 대비로는 소폭 축소됐습니다. 지마켓은 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이전에 100억 원대에 이르던 적자폭을 축소하는 데 성공했지만 쓱닷컴의 영업손실은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뭐니뭐니 해도 본업을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가는 이미 최악을 반영했고 본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증권 역시 2024년 핵심 추진 전략인 이마트 별도법인 에브리데이
2위, 그리고 이마트24, 3, 4의 상품 통합 매입과 물류 효율화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본업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올까요? 이마트가 지난해 9월 말 예년보다 이른 조직 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효과가 나와야 할 텐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이마트 본업뿐만 아니라 에브리데이와 이마트24 등의 오프라인 유통 사업군을 하나의 대표 체제로 전환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각기 다른 유통업체의 통합 운영 영역을 넓혀 시너지를 창출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싱 상품의 판로를 다각적으로 확대해 매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오프라인 사업의 통합 매출은 19조 원을 넘어서고 영업이익률이 이미 낮은 수준이라 원가율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 폭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단기적인 실적 개선 시그널은 아직 부족하지만 조직 개편 이후에 신규 점포 출점, 기존 점 리뉴얼, 통합 운영 등의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변화가 감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업은 물류 효율 향상과 광고 수익 확대를 통해 올해 연간 에비타의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본업이 회복되고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어 ROE가 높아진다면 현재의 기업 가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애써 긍정적인 부분을 짚어준 것 같은 느낌이네요.